엄마, 부의금부터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이 손에서 툭 하고 미끄러질 뻔했어요. 아직 남편 사진도 그대로였고 영정 앞에 놓였던 꽃도 치우지 못한 날이었는데 아이들 머릿속엔 이미 돈 이야기가 먼저 와 있더군요. 그날은 남편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참 마음이 복잡해지는 날도 있지요. 저희에게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한 번만 부탁드리고 이제 드라이브 영상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편하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나니 집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어요.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쉬는 것 같더군요. 장례식 내내 사람들 맞이하느라 몸도 마음도 계속 긴장한 채로 있었거든요. 소리가 사라지고 나니까 오히려 귀가 멍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도 바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왜 그렇게 싫던지요. 신발장을 닫으려다 말고 괜히 남편 신발 쪽으로 눈이 갔어요. 늘 신던 구두가 그대로 그 자리에 있더군요. 누가 치운 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갑자기 몸이 말을 안 듣는 느낌이 들었어요. 벽을 한번 짚고서야 겨우 거실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유난히 무겁더군요. 괜히 발바닥에 바닥 감촉까지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남편 사진이 아직도 그대로 놓여 있었고 영정 앞에 두었던 꽃도 정리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국화향이 집안에 아직 남아 있었어요. 장례식장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집에 오니까 그 향이 더 진하게 느껴지더군요. 괜히 코끝이 찡해져서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꽃병을 조금 옮겨보았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손이 멈췄다가 움직였다가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아직은 이렇게 두자는 생각이 들더군요.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괜히 혼잣말처럼 속으로 그렇게 말해보았습니다. 입술만 살짝 움직였을 뿐인데도 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앉으려다가 바로 앉지 않고 잠깐 서 있었습니다. 앉아버리면 그대로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때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초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집안이 더 넓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가 괜히 마음을 더 비워놓는 것 같더군요. 잠시 후에야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손등을 보는데 주름이 유난히 눈에 들어오더군요. 내 손이 이렇게 됐구나. 그 생각을 그때서야 했습니다. 괜히 손가락을 한번 접었다 폈다 했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야지 속으로 그렇게 말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마음이 훅 비어버리더군요. 쉴 수 있다는 말이 왜 그렇게 멀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몸은 집에 와 있는데 마음은 아직 장례식장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눈을 감으면 사진 속 남편 얼굴이 바로 떠오를 것 같아서 그게 싫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들 생각은 일부러 안 하려고 했어요. 다들 힘들 테니까요. 오늘만큼은 엄마 노릇을 잠깐 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거실에 앉아 시간이 조금 흐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조금 뒤에 휴대폰 하나가 이 집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저녁이 조금 지나자 집안의 불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몰랐는데 해가 지고 나니 집안이 더 조용해 보이더군요. 불을 하나만 켜두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TV를 켤까 하다가 그냥 두었습니다.
소리가 나면 오히려 마음이 더 산만해질 것 같았거든요. 부엌 쪽을 한번 바라보다가 물이나 한 잔 마시려고 일어났습니다. 컵을 꺼내 물을 따르는데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가더군요. 물이 조금 넘쳤는데도 닦을 생각이 바로 나지 않았어요. 잠깐 그 상태로 서 있다가 천천히 행주를 집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일인데 그날은 하나하나가 다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에서 알림 소리가 났어요. 조용한 집안에서 울리니까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순간 깜짝 놀라서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들 단톡방 알림이었어요. 처음엔 바로 보지 않고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은 아무 얘기도 듣고 싶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엄마니까 안 볼 수는 없겠다 싶어서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화면을 켜는 그 짧은 순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메시지는 길지 않았어요. 엄마, 부의금부터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딱 그 문장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짧은 글자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미끄러질 것 같았고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잠깐 멍해져서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남편 사진도 정리하지 못한 날이었고 꽃도 그대로였어요. 집안에는 아직 장례식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았는데 아이들 말은 벌써 다음 단계로 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는 그때는 생각이 잘 안 나더군요. 그냥 너무 빠르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바로 답장을 해야 하나 잠시 고민했습니다. 엄마니까 괜찮다고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써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도 잘 모르겠더군요. 화면 위에 커서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단톡방에 메시지가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엄마,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어졌어요. 나중에 헷갈리면 엄마도 더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전부 존댓말이었고 조심해서 쓴 말이라는 것도 알겠더군요. 나쁘게 말한 건 아니라는 것도요. 그런데도 마음이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그 말들 사이에 제가 기대했던 말은 없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그 말 한마디를 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그걸 왜 그렇게 기다렸는지 그때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서운해졌어요. 서운하다는 말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더군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보면 또 무슨 말이 올라올 것 같아서요. 괜히 더 읽었다가 마음이 더 상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화면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소파 위에 놓인 휴대폰이 괜히 더 차갑게 보이더군요. 잠시 후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또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지금 읽어야 하나, 내일 읽어야 하나 고민이 됐어요. 결국 아무 답도 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계속 조용했지만 제 마음은 조금씩 복잡해졌습니다. 아이들 말을 이해하려고 하다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자꾸 걸렸어요. 그날 밤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휴대폰 생각이 났습니다. 알림 소리가 울리지 않았는데도 괜히 신경이 쓰이더군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단톡방 메시지가 단순한 정리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 사이에 말하지 않은 생각들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다는 것도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은 좀처럼 잠자리에 들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를 조금 넘긴 시간인데 몸은 분명 피곤했는데도 눕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군요.
불을 끄면 생각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거실 불을 그대로 켜두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시계 소리와 제 숨소리만 들리니 괜히 마음이 더 또렷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괜히 일어나 집안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누가 온 것도 아닌데 부엌도 들여다보고 안방 문도 한번 열어봤어요. 집은 낮과 똑같은데 제가 낯선 집에 들어온 사람처럼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문턱을 넘을 때마다 마음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더군요. 안방에 들어가니 남편이 쓰던 베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세탁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시 서서 고민했어요. 깨끗한데도 괜히 손을 대기가 싫더군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을 때 아까 내려놓았던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을 뒤집어 두었는데도 괜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신경이 쓰이더군요. 집어들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혹시 또 메시지가 와 있지는 않을까 괜히 마음이 먼저 앞섰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면 더 마음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휴대폰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대신 TV를 켰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인지도 모르겠고 제대로 볼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소리만 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웃는 소리가 들리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쓸쓸해지더군요. 결국 리모컨을 내려놓고 TV를 껐습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지자 제 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 소리가 괜히 제가 혼자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숨 쉬고 있다는 게 그때는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아까 봤던 단톡방 메시지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짧은 문장이었는데 머릿속에서는 계속 맴돌았어요. 부의금부터 정리하자는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저도 잘 모르겠더군요.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나 하는 마음이 계속 남았습니다. 아이들 말이 이해는 되면서도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미리 해두면 덜 힘들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 그 생각이 자꾸 돌아왔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할수록 마음만 더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침실로 들어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 있는데 눈이 쉽게 감기지 않더군요. 낮에 있었던 장례식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사람들 얼굴과 건네던 말들, 손을 잡아주던 느낌까지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로 아이들 얼굴도 겹쳐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이들이 어떤 표정이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이제 와서 하나씩 생각이 나더군요.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렇게 조용해지니 기억이 또렷해졌습니다. 생각은 계속 이쪽 저쪽으로 오갔고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옆으로 돌아 누웠다가 다시 바로 누웠다가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가까워 오고 있더군요. 이러다 밤을 새우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몸은 누워 있는데 마음은 계속 깨어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 진동이 아주 짧게 울렸습니다. 한 번 울렸을 뿐인데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몸이 먼저 반응해서 급하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단톡방이 아니라 아들 태호에게서 온 개인 메시지였습니다. 화면을 열기까지 괜히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엄마 주무세요?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마음이 확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아까 단톡방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그 문장에서 올라왔습니다. 바로 답장을 할까 하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군요. 괜찮다고 해야 하나, 아직 잠이 안 온다고 해야 하나, 잠깐 고민했습니다. 결국 아직 안 잤다 하고 짧게만 보냈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말을 더 이어가면 마음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잠은 한참 뒤에야 들었고 깊이 잠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다 깨달을 몇 번이나 반복한 뒤에야 겨우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밤이 그냥 잠 못 이룬 하루가 아니라 아이들과 다시 마주하기 전 제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시작이었다는 거요. 다음 날 아침은 생각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밤새 자다 깨달을 반복해서 그런지 몸이 개운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더 누워 있어 봤자 잠이 올 것 같지는 않아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한 컵 마시는데 물맛이 평소랑 다르게 느껴지더군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깨어있는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을 챙겨 먹을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어요. 전날 저녁에 거의 먹은 게 없는데도 배가 고프지 않더군요. 괜히 설거지라도 하나 해볼까 하다가 그것도 그만두었습니다. 뭘 해도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단톡방이 아니라 개인 전화였어요. 화면을 보니 오래 알고 지낸 이웃 언니 순애 씨였습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받았습니다. 누군가랑 말을 안 하면 하루를 시작하기가 더 힘들 것 같았거든요. 정순아, 어제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얘기도 못했지? 순애 씨 목소리를 듣는 순간 괜히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몇 마디 나누긴 했지만 제대로 이야기를 할 틈은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응, 언니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더군요. 순애 씨는 이것저것 안부를 묻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집에 와서는 좀 쉬었어? 그 질문을 듣는데 괜히 목이 먼저 막혔습니다. 쉬었냐는 말이 이렇게 낯설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저는 잠깐 뜸을 들이다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순애 씨가 말을 바꿨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뭐래? 그 말이 나오자 가슴이 다시 조금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괜히 창밖을 한번 보며 숨을 고르고 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어제 단톡방에 말이 하나 올라왔어. 무슨 말? 부의금부터 정리하자는 얘기였어. 제 말이 끝나자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순애 씨는 바로 뭐라고 하지 않고 잠깐 숨을 고르더군요. 그 말이 너무 빠르긴 했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정확히 짚어준 것 같아서요. 순애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들 말이 틀린 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순서라는 게 있잖아. 그렇지. 저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하고 있더군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순서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아이들 말이 이해는 되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상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계산이 아니라 시간을 조금만 달라는 거였던 것 같더군요. 점심 무렵 이번에는 친척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잠깐 얼굴만 보고 제대로 이야기를 못 나눴던 아이였어요. 안부를 묻는 말 끝에 그 동생도 비슷한 말을 하더군요. 언니, 지금은 그냥 쉬는 게 먼저 같아요. 사람마다 표현은 달랐지만 말의 방향은 비슷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숨이 조금은 편해지더군요. 그동안 꾹 눌러두었던 마음이 아주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혼자 집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 입장도 이해하려고 해보고 제 마음도 다시 들여다봤어요. 이해와 서운함이 마음속에서 계속 엇갈렸습니다. 어느 쪽이 맞다기보다는 지금 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언젠가는 아이들과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걸요. 피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아니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 더 정리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가 기울 무렵 다시 거실에 앉아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얼굴은 늘 그렇듯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 얼굴을 보고 있으니 괜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혼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오고 있다는 것도 그때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밖에서 들려온 몇 마디 말 덕분에 제 마음이 처음으로 조금 움직이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아직 답은 없었지만 적어도 제 마음이 어디쯤 와 있는지는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이 머지 않았다는 것도 그때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무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 태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하루 종일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막상 전화가 오니 선뜻 받기가 쉽지 않더군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피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엄마,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태호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어제 단톡방 이후로 서로 말을 안 한 상태라 그런지 평소보다 한 템포 느린 말투였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응, 괜찮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도 괜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태호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어제 단톡방 얘기 때문에 기분 상하셨을까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금 조여왔습니다. 사과를 하려는 건지 확인을 하려는 건지 분간이 잘 안 되더군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괜히 서두르면 말이 엉킬 것 같았거든요. 엄마, 저희가 너무 급하게 말한 건 아니었을까요? 태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태호야, 엄마가 기분이 상했다기보다는 아직 마음이 정리가 안 된 상태였어. 제 말이 끝나자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태호는 바로 반박하지 않고 숨을 한번 고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말을 더 무겁게 만들더군요. 엄마, 저희도 그런 줄은 알았어요. 그런데 정리는 언젠가는 해야 하는 거잖아요. 태호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생각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저는 그렇게 말하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엄마한테는 그 언젠가가 아직은 오늘이 아니었어. 그 말을 하는 순간 목이 조금 잠겼습니다. 울고 싶어서가 아니라 말을 고르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태호는 그 사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재촉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엄마, 그럼 언제쯤이 좋을 것 같으세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듣는데 마음속에서 여러 생각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말할 수 있을지, 말해도 되는 건지 망설여졌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잘 모르겠어. 다만 지금은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 그제야 태호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가 조금 더 기다릴게요.
그 말은 양보처럼 들리면서도 어딘가 아쉬움이 섞여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 보영이도 통화에 함께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보영이 말투는 끝까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먼저 여쭤봤어야 했어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바로 마음이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사과를 받았는데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다는 게 저 스스로도 낯설더군요. 그래서 괜히 더 솔직하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보영아, 엄마가 서운했던 건 돈 얘기라서가 아니야. 그날은 누가 먼저 엄마 괜찮냐고 물어봐 주길 바랐어. 그 말을 하고 나니 전화기 너머에서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둘 다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지만 저는 일부러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설명으로 풀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잠시 후 보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부분은 저희가 정말 미처 생각 못했어요. 그 말은 변명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 말을 제대로 들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서로 더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적당한 선에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싸웠다고 하기에는 목소리가 낮았고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기에는 마음이 꽤 흔들린 통화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방금까지 통화하던 소리가 사라지니까 정적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한동안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일부러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마음이 아주 편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전날처럼 무너지는 느낌도 아니었어요. 말해야 할 건 말했고 들을 말도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한 밤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소파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나눈 말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되돌아오고 있었어요. 누가 옳았는지, 누가 틀렸는지를 따지기보다는 서로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하나씩 되짚게 되더군요. 말을 꺼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감각이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긴장이 풀리니 그제야 몸이 피곤하다는 걸 알겠더군요. 컵을 내려놓고 잠시 싱크대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생각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말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정리를 해야 한다는 말이 틀린 건 아니라는 생각은 여전히 들었어요. 다만 그 말을 꺼내는 순서와 타이밍이 제 마음과 어긋났다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그걸 아이들이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 마음이 아주 조금 편해지더군요. 거실로 돌아와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얼굴은 늘 그렇듯 말이 없었어요. 괜히 혼자서 사진을 바라보며 서 있다가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면 당신은 뭐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답은 없었지만 그 질문 자체가 제 마음을 정리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은 전날보다 조금 나았습니다. 깊이 잠들지는 못했지만 뒤척이는 시간은 줄어들었어요. 잠들기 전까지 계속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제 마음이 조금 더 정리된 다음에 이야기해도 된다는 생각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아침이 되자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어제와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아직 슬픔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하루를 시작할 힘은 조금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 차이가 그날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챙겨 먹으면서도 생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언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았어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말, 꼭 전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말을 줄이는 게 오히려 서로를 덜 다치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낮에는 일부러 집 밖에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가까운 마트에 다녀오는 짧은 외출이었지만 바깥 공기를 마시니 머리가 조금 맑아졌어요.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저마다 자기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속에서 제 마음도 아주 조금은 현실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다시 소파에 앉았을 때 마음이 한쪽으로 조금 기울어 있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결정을 내린 건 아니었지만 방향은 어렴풋이 보이더군요. 서두르지 말자, 대신 피하지도 말자, 그 정도의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걸로 그날은 충분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마음의 정리가 곧 이어질 선택의 바탕이 될 거라는 거요. 다만 분명한 건 그날의 저는 전날보다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아이들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마음이 아주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었지만 더 미루면 오히려 말이 어려워질 것 같았어요. 단톡방에 쓰지는 않고 태호에게 먼저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짧게 통화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태호는 곧바로 괜찮다고 답을 보냈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머릿속에서 정리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말자고 마음먹었어요. 제 마음을 이해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제가 정한 기준을 그대로 말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말이 조금 단순해졌습니다. 태호야, 엄마가 생각을 좀 해봤어. 태호는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게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긴장되기도 하더군요. 저는 말을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부의금 정리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하려고 해. 당장 나누거나 계산하지는 않을 거야.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순간 가벼워졌다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이 말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알 수 없었거든요. 태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엄마, 그럼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 질문은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 다만 엄마가 괜찮아졌을 때야. 그 말을 하면서도 제 기준이 너무 막연하게 들리지는 않을지 잠깐 걱정이 되더군요. 태호는 한숨을 크게 쉬지는 않았지만 숨을 고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럼 저희가 기다릴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아주 가볍지는 않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보영이도 통화에 함께했습니다. 어머니 말씀 이해해요. 보영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며 이어갔습니다. 저희도 서두르지 않을게요. 그 말을 들으면서 고맙다는 생각과 함께 괜히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제 선택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마음이 따라가는 방향을 말했을 뿐이었어요. 통화는 길지 않게 끝났습니다. 서로 더 붙잡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예전처럼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더군요. 그날 오후 혼자 차를 끓여 마시며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끝냈다는 사실이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피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차이가 그날은 꽤 크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단톡방에 아이들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었고 날씨가 어떻다거나 아이들 안부 같은 평범한 말들이었어요. 부의금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일부러 피하는 건지 배려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 조용함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가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불편해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감이 꼭 나쁘게만 느껴지지는 않더군요. 서로 조금씩 조심하고 있다는 증거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정도면 괜찮다고 했을까? 속으로 그렇게 묻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내린 선택이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 선택이 제 마음을 조금 지켜주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날에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날은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밝아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무겁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해가 지면 다시 하루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남편 사진은 여전히 거실 한쪽에 두었습니다. 치워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아직은 그대로 두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그냥 오래된 기억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아이들과의 연락은 예전처럼 잦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끊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안부를 묻는 말이 오가고 특별한 일은 없다는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평범함이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괜히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더군요. 가끔은 그날 단톡방 메시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부의금부터 정리하자는 그 말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말 하나에 모든 감정이 몰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실감도 서운함도 혼자가 되었다는 느낌도 그 안에 다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는 그때처럼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고 제 마음도 그만큼 따라온 것 같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보다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조금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게 제 나름의 변화였던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다들 자기 사정대로 말을 꺼내고 자기 속도로 움직이잖아요. 그걸 다 맞출 수는 없다는 것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다만 제 마음까지 급하게 몰아붙일 필요는 없다는 걸 그 일을 겪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늦어도 되는 마음도 있다는 걸요. 지금의 저는 여전히 혼자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외로운 건 아닙니다. 아이들도 있고 기억도 있고 아직 정리하지 않은 시간도 남아 있으니까요. 그게 다 삶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순간을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말 한마디가 오래 마음에 남고 그 말이 관계를 다시 보게 만드는 순간 말입니다. 그럴 때 꼭 정답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만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어요. 각자의 속도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시간을 두는 것도 선택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정도면 제 인생에서는 충분한 배움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온기가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새로운 사연이 도착하는 순간 가장 먼저 따뜻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인생사연 드라이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